오늘 제 마무리 얘기는 이 개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7공화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의 이 한국의 정치 상황이 또 지방 분권과 자치를 위해서도 지금 계엄과 내란에 의한 탄핵만으로 부족합니다. 정권 교체만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탄핵과 정권 교체를 뛰어넘는 87 체제를 바꾸는 제7공화국의 출범이 저는 필요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 얘기한 부채의 계승이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제가 다보스에서도 많은 외신들이 제게 와서 제가 한 15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Q&A를 했습니다만 물어봤습니다. 많이들. 한국이 앞으로 정치 어떻게 되는 거냐, 대선 어떻게 되냐, 당신은 출마하냐부터 또는 새 정부가 들어왔을 적에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또는 한중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를 미국, 중국 언론인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탄핵 이용될 것이다. 현행범으로 전 국민이 중계로 본 그와 같은 계엄과 내란의 내용을 보고도 탄핵이 안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조기 대선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있을 거다. 만약에 조기 개선이 있는데 내란과 계엄을 주동한 대통령을 배출한 당에서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전 세계 웃음거리가 될 거다.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주의의 퇴행이 될 것이다. 정권 교체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대한민국이 지금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해결하는 점에 있어서 민주주의가 문제고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가 구조적으로 문제고, 공동체로서 위협받고 있고,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데 그중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정권 교체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제7공화국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제가 대선 후보 때 이재명 당시 후보와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의 합의를 받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미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다음번 전국 선거인 지방선거,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맞추기 위해서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자는데 합의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3년 뒤에 총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대선과 총선을 만약에 전국 선거를 하나 줄이면서 주기를 맞춘다면 대선과 총선을 맞추는 게 대한민국 정치판이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출된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새 정부의 대통령의 임기는 2년 단축해서 3년으로 하고 3년 뒤에 총선과 함께 대선을 치르자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내용은 우선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엄, 대못 개헌입니다. 지금의 이 개헌은 헌법에서 그 요건이 굉장히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다시는 이번과 같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대못을 받는 계엄 요건의 그 확실화, 그리고 지난번 45년 전 계엄 이후의 때에 우리가 했던 5.18 민주혁명의 정신이 담겨지는 그런 개헌을 했던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개헌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강화된 내용으로 경제적 약자와, 이 말이 많이 오염이 되긴 했습니다만 경제 민주화와, 또 일부 그 부동산 공개념, 토지 공개념이죠, 개념을 포함하는 등을 포함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경제 개헌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권력구조 개편입니다. 분권형 4년 중임제로 책임 총리 함께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진지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강력한 지방 분권과 자치에 대한 개헌이 함께 있기를 주장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라는 명칭으로 바꾼다든지 또는 자치, 행정, 재정, 조직, 인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분명히 규정할 수 있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이번 기회에 함께 만들어지자는 주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하지 못했던 대통령실, 국회, 대법원, 대검의 세종시의장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 중에 또 일부는 저는 세종 등 충청 이전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실과 국회는 세종시로 이전할 터전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착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대법원, 대검찰청은 충청권으로 그것이 어딘지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청주가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추진을 좀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함께 해봅니다. 이것은 작년에 우리 국가균형발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고 20주년 되는 작년에 했던 기념식이었습니다. 아주 감동스러웠고요. 그리고 저도 축사를 했었습니다. 이제까지의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이 하드웨어에 치중한 또는 지방 혁신도시와 같은 지방 이전과 같은 하드웨어에 치중했다면 이제는 거기에 덧붙여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보다 더 연결성을 강화하는 측면, 그리고 보다 지방의 혁신이 스스로가 강조될 수 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4년도 이후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지방정부도 우선 혁신을 할 준비와 자세를 갖춰야 되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런 뜻깊은 날에 그런 축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금 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하는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주의 확립, 개헌의 내용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하게 지방 분권과 자치와 국토균형 발전의 철학과 구체적인 생각이 담아지게끔 하는 기초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민주주의와 그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또는 정치 개혁뿐만 아니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연대부터 쭉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 시장 속에 체화된 경제 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들, 이제까지 성공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하는 것들, 지독한 학벌주의를 깨는 교육 시스템의 개혁, 나라가 두동강이 나서 지금 갈등하고 쪼개고 내 편, 네 편하고 갈라지고 있는 이 사회 분열과 갈등의 해결, 이런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이 뜻깊은 우리 날을 맞이해서 우리 지방자치께서 아주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중에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지사로서 또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이런 일에 매진하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계엄을 맞으면서 제가 다보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걱정들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나라가 몇백 년 동안 민주주의 역사를 해온 동안에 우리는 짧은 수십 년 동안 만들어온 민주주의였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효율적이고 큰 성과를 냈지만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보완되고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거라 얘기를 했습니다. 차곡차곡 이런 경험들을 계기로 삼아서 치유하면서 다시 한번 다지면서 우리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요체가 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 강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연 지사님의 기조연설 잘 들었습니다.